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좋아요. 자, 요거 이제 쭉 봤었죠? 예, 이쪽에 좀 지우고, 예. 이쪽에는 뭐, 에너지 없이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수강하고, 예. 이쪽으로. 이거 이제 가운데에서 자, 좋아요. 자, 이번에 그 도표 하나를 그립니다. 도표. 예. 자, 이 도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박자세 나온 도표는 무조건 다 깡그리 암기해야 되고, 이거는 거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도표예요. 그러니까 그 핵융합 했던 그 도표만큼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자, 이제 그립시다. 도표.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책 할 때 강연했을 때도 내가 플랫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플랫폼이 있어야 돼, 플랫폼이. 플랫폼이 없으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항구가 없으면, 그 플랫폼이 없으면, 그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접안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딱 플랫폼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많은 지식들이 가서 딱 접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천문학에서 제가 플랫폼 본거 중에 천문학 이름 헌접하지만은 일단 별자리하고 별 이름을 알아야만이 뭐든지 해볼 수가 있어. 뭐든지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별 이름하고 별자리를 모르고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특히 별 이름, 일등성. 예.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넛셀 도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넛셀 도표. HR 도표인데, 독일 사람 이름이, 발음이 참 그래. 이름이 뭐다? 스프롱 뭐 어떤가. 그래서 그걸, 독일 사람 이름하고 미국 사람, 넛셀 두 사람 해갖고, HR도라 그래. 그래서 HR도. HR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나오는 버전 비슷한 건데, 별을 분류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형태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어쩌면 일반인들은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네. 일등성 20개를 깡그리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리적 속성, 스펙트럼형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아마추어 전문가라면 이 플랫폼을 갖춰야 돼요. 네. 그리고 아마추어 전문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이건 해야 돼요. 네. 스타를 다루는 건데. 배우 유명한 스타 이름 몰라도 되고, 이건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공부했던 절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절대 등급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10파세크 32강연에 딱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할게요. 여기 절대 등급 마이너스 8등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등성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등성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등성이요. 네. 저기 무지하게 밝은 별들이요. 네. 절대 등급. 그 다음에 0등성이요. 네. 자, 그 다음에 2등성이요. 플러스로 오면 어두운 별들이요. 2등성. 네. 그 다음에 4등성이요. 그 다음에 6등성이요. 그 다음에 통상 한 8등성까지. 그래서 쫙 해서 이제 X축은
자, X축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X축도, 8개로 할까? 네, X축도 그쯤 해야 돼요. X축이 조금 엉망하다. 좋아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한번 또 합시다. 한번 이렇게 적어 놓고 봅시다. 그 유명한 Oh be a fine girl, kiss me. 그 다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시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금방 이게 소매 스펙트럼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O, P, fine girl, kiss me. 한 번, 5번. 직국해.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여기도 K0, 뭐 K5, 뭐 이렇게 주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은밀히 그렇게 그리면 조금 애매하네, 이 축. 쭉 붙고.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자, 이거는, 천문학 텍스트북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내 이 자료를 옛날부터 좀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딱,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암기를 해버렸어요. 플랫폼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럼 절대 등급 최고의 강자는 누굴까요? 우리 1등생도 다 등장하는데 지금 1등생 20개가 등장해요. 시리우스 32강년에 딱 시험대 딱 갖다 놓는데 32강년 그러니까 10파세커 32.6강년에 딱 갖다 놓고 가장 밝은 별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우리 갤럭시에서 일단 물론 뭐 우리가 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데 자 뭐냐면요 시리우스가 아니요 누구냐 하면 니겔이요. 니겔이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데 어느 형이냐 하면 A하고 B 중간쯤을 해서 어디 점을 찍어야 되느냐 하면 8에서 6등성 사이에 이쯤 중간에 점을 찍었어요. 아니요. B 아니요, 저기 B로 가는 게 있어요. 일단 적었어요. 내 기억이 맞으면 한번 따라 알아봤어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름을, 자, 니겔. R-E-G-E-L. 니겔. R-I-G-E-L. 맞아, R-I-G-E-L. 니겔 맞아. R-I-G-E-L. 니겔이고. 자, 우리 다 어느 정도 공부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절대등급 4에서 6 사이에 수직으로 아니고 옆으로 좀 늘어왔어. 조금 에러가 있을 거 괜찮아.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상대적 그거만 알면 돼요. 이쯤 와갖고 뭐가 있나 하면 두 번째 강자. 이쪽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청백색 쪽으로 가고 두 번째 강자가 누구냐 하면 데네버요. 자, 머리 하나하나 색깔로 떠내보세요. 데네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자가 누구냐 하면, 이걸 그렇게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요 위로 적었어요, 위치가. 데네버고,
수평으로 거의 F 위치로 오면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우리 하와이 갔을 때 그렇게 막 하고, 우리 호주 갔을 때도 내가 잠깐 하고 했던 거 있어요. 예, 카노푸스예요. 예, 엄청 밝은 별입니다. 노인성 카노푸스. 예, 아주 강자들이죠. 이번에 호주 가서도 꼭 보셔야 됩니다. 카노푸스. 예, 대랩은 다 알죠. 예. 자, 그 다음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계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에서부터 B쪽에, 좀 더 높습니다. B쪽에 마이너스 4에서 2 정도 사이에서 시작하는데, B계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번째, 스타. 네 번째 스타.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색깔,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 주치를 몰라도, 저 별보다 저 별이 더, 붉은색 쪽으로 갔다든지, 더 청백 쪽으로 갔다든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밝기도 먼저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베타 센타우리입니다. 자, 우리 호주 가면 보죠. 베타 센타우리. 무지하게 밝아요. 알파 센타우리하고, 예. 7개 나라 국기에도 나오는, 아니야, 이건 아닌다. 자, 그 다음 베타 센타우리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뭐가 있냐면, 알파 크루시스. 이 뭐죠? 알파 크루시스가? 예, 남십자성에, 예, 알파 크루시스. 그 다음에, 이거 알룩스라고 하죠. 알룩스. 알파 크루시스의 약간 밑으로 별이 하나,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스피카입니다. 자, 스타들이 진짜 다 나와요. 별 좋아하는 사람들. 예, 가슴 떨리는 이름들이. 예, 스피카. 스피카 이쪽 청백색이잖아요. 천연자리 스피카.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보기 쉽잖아요. 고도가 너무 높아. 자, 스피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열 조금 위로 올라가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상대적 위치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별이요. 알케르네르. 자,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 따라서 아케르네르. 아케르네르. 예, 남쪽 물고기 자리. 예, 물고기의 입이라는 뜻이죠. 아케르네르. 예. 아케르네르. 예,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처음 1등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좀 밑에 내려오면서, 자, 뭐가 있냐 하면 그 유명한 사자리에 한번 쭉 나와야지. 사자리 하면 네글루스. 그렇죠. 네글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글루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그 유명한 베가. 예, 베가. 직녀성이죠. 예, 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고, 자, 이제 뭐가 있겠어요? 그 유명한 시리우스가 대략 절대 한 2등성쯤이요. 시리우스가 그 다음 오는 거예요. 시리우스. 예. 자, 풍랑형도 잘 보세요. 시리우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벌써 4등선 좀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움직이는 거 보세요. 시리우스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자, 이거 남반구에서 못 보는 별이 있어요. 자, 뭐죠? 그렇죠. 에리다누스 자리에 있는 포말하우트입니다. 포말하우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 천문학에서 이쪽에서 포말하우트 별 자체에 그 태양계 같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예, 나중에 이제 호주 가면 내가 그걸 자료로 쭉 보여드릴게요. 포말 HAUT 하우트. 이게 그 남쪽 나라 강에 가는 강 끝자락인가 그런 뜻이에요. 예. 에르다누스 강입니다. 포말 하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하면, 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뭐가 있어요? 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도 생각하고, 예. 예. 뭐냐 하면,
이게 그 알타이어입니다. 알타이어. AL 알타이러. 알타이러. 예, 독수자리. 예, 견우성이죠. 알타이러. 자, 알타이러하고 거의 같은 밝기로 이제 이쪽에 적게요. 알타이러. 거의 같은 밝기로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조금 더 가도 됩니다. 상대적 위치를 좀 기억하세요. 저 알타이를 있고 이쪽에 이게 뭐냐면 뭐죠? 프로키온입니다. 프로키온. 자, 영어로 정확히 읽으세요. 프로키온. 스페링이 안 어려워요. 발음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쪽은 프로키온.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의 별 태양이 어디 있느냐 하면 태양이 어디죠? G죠. G에 몇 등성이라고 했죠? 대략 5.7등성 이쯤 되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죠? 절대 등급으로 한 이쯤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별 태양은 여기 있어요. 선은 SUN. 선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색깔 좀 이어가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자, 이쪽 레드 자이언트 쪽이겠죠? 이쪽으로 오면. 자, 레드 자이언트에, M1하고 M4 사이인데 밝기는 니겔보다 좀 떨어지고 최강자가, 붉은색 쪽 최강자가 뭐 같아요? 그렇죠.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 발음이, 잘 한번 적어보세요. 발음에, G-E-U-Z예요. 베텔게우스인가 그래요. 베텔게우스. 발음이 그래요. 베텔게우스. 자, 그 다음에 뚝 떨어져갖고, 베텔게우스 수직으로 내려가고, 바로 밑에 붉은색 두 번째 강자. 그 들었어요? 안타레스? 알데바란? 뭐, 어느 쪽이야? 붉은색 쪽이니까 누굴 해야 되죠? 안타레스죠. 안타레스. 자, 그 다음 약간 B급으로 놓아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쯤에서 뭐가 있어? 붉은색으로. 그 유명한 알데바란이 있어요. 알데바란. 항소 데바란. 알데바란. 중요합니다. 알데바란. 이거는 이제 호주 가는 사람들 선택사항 아닙니다. 당연히 다 깡그리 해야 돼요. 내가 많은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이 자료가 가장 깔끔해요. 가장 깔끔. 요걸 기준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K 쪽으로 오면서 하나 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 자, 마지막 이쪽 계열에 이렇게 쓸 때 요거 수직으로 내려와갖고 그 K자리에 시리우스쯤 위치에 있는 게 뭐냐 뭐겠어요? 남은 거. 쌍둥이 자리에 폴록스. 자, 여기서 빛나는 스타 중에 여러분들 하나 빠졌어요. 찾아낼 사람. 1등성 20개 중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카펠라가 빠졌죠. 카펠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 바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2등성에다 점 찍어주면 돼요. G타입이고 우리 그래서 스펙트럼 분류는 거의 태양하고 비슷합니다. 카펠라 약간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별 색깔에 어텐션 하게 돼요. 이제 딱 직감적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별을 볼 때마다 이 색깔. 이쪽으로 가면 청백색, 이쪽으로 가면 붉은색, 이 가운데는 노란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카펠라는 선 위에 마이너스 2등성의 카펠라. 중요하죠. 요거 기억하시고, 이거에 이제 실제로 또 어떻게 보면 온도를 환산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대략
예, 대략입니다. 이쪽이 예, 2만도. 그 다음에 뭐 만도. 태양은 얼마 되겠죠? 6천도. 예. 그 다음 이쯤 오면 5천도. 자, 이쯤 오면 3천도. 예, 이렇게 적었어요. 곱하기 10의 3성 K. 예. 자, 그 다음 이 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텔기우스 이쪽 레벨이 대략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얼마냐면 10의 4성오다예요. 밝기가. 루미네시티. 예, 밝기가 10의 4성입니다. 태양에. 그 다음에 이쯤 오면 10의 4성. 대략입니다. 이쯤 오면 기본 1. 이거는 뭐냐면 L0. 태양 루미네센터. 이거는 뭐냐면 예, 절대 등급. 네, 절대 등급.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플랫폼이요. 이 지식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별 딱 볼 때 스펙트럼형이 대략 어디쯤이고 이제 표면 온도는 이제 표면 온도는 아닙니다. 이거 이펙티브 온도인데 온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밝기가 태양이 이랬을 때 10,000배까지 밝은 별이 있어요. 더 이상 있어요. 예,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기억하면 이제 평생 재산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알파 켄타우리, 베타 켄타우리, 알파 켄타우리도 굉장히 유명한 별이잖아요. 알파 켄타우리가 거의 여기 있어요. G형이요, 알파 켄타우리가. 이건 여담으로 알파 켄타우리. 예. 자, 1등석 20개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노인성, 카노포스.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아케르나르, 이별 유심 보셔야 되고, 노인성 반드시 가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포멀하우터, 무슨 수를 찾아야 돼요, 이번에 가서? 다들 숙달해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요 도표를 그 보행 도표하고 함께 이 호주 가는 사람들은 한 점 빠짐없이 다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래요. 이쪽에서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이 각각 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알데바란. 예. 알데바란이, 예, 자, 여러분 천문학사 책을 좀 공부를 해보면 이 별 하나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학자들이 그 200~300년 동안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예.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각각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알데바란은, 고유운동을 측정했어요. 고유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움직인다는 게, 별은 거의 안 움직거리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근데 그래서 별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천상, 열차, 분야 지도 같은 게 뭐냐 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별이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새겨갖고 임금 직무실 앞에다가 비싸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학자 중에서 천문학자가 가장 오래된 직업 과학자예요. 왕실한테 재정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상감이라든지 일상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고대 사회로 가면. 왜냐하면 객성을 찾는 거예요. 혜성이 돌아갔고 별자리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길흉하복, 왕권을 침범하는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알데바란은 이제 고유운동은 뭐냐면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고유운동이 뭐냐면 별이 움직이는 거야. 지구에서 봤더니. 그래서 움직이는 걸 제가 벡터로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데바란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지구에서 봤더니 움직인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잘 그렸어야 됩니다. 지구에서 봤더니 지구에서 봤더니 자, 이게 이제 지구에서 본 시선이라면 지구에서 또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각도가 있는 거야. 이게 고유각이라 그래요. 고유운동, 별의 고유운동을 재는 이 각이 보통 뉴라 표시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걸 분해해보면, 벡터로 분해해보면,
시선 방향. 이 시선 방향으로 속도가 있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시선의 수직인 방향, 접선 방향의 두 개 속도를 분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VR이라 그러고, 이걸 VT라 그래요. 접선, 탄젠트, VT라 그래요. 그래서 U가 있고. 근데 알데바란은 스펙트럼을 해봤더니, 알데바란이 FE, 철에 가는 흡수선을 분석해봤더니, 그 나오는 파장이 440.5 나노메타에서 나오는 흡수선이 레드시프트를 했는데, 적색변이를 했는데, 기본 자료입니다.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천문학을 음미하시려면. 얼마나 하면 0.0079 더 나옵니다. 네, 세커. 네. 만큼 레드시프트 한 거예요. 파장이 붉은 쪽으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1초도 아니고, 이렇게. 뭐든지 초로 나타내요. 그 다음 봤더니, 이게, 드디어 시차, 연주 시차입니다. 아까 연주 시차 이야기했죠? 연주 시차가 얼마나 나온다면, 연주 시차는 파이로 표시해요. 파이가 얼마냐 하면, 파이가 0.048초요. 자, 이제 천문학은 좀 초가 천문학이다, 그죠? 따라서 초가 천문학이다. 네, 어린이 할 것도 초가 천문학이다. 네, 점 드리는 거야. 자, 이게 얼마나 적은 각도인지 감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자료는, 그 다음에 연주 시차가, U가 0.0 아니, 자, 연주 시차입니다. 아니, 이거는 고유 운동입니다. 0.20초 per year요. 1년 동안 움직인 게 0.2초 움직였다는 거야. 자, 미리 말했는데, 가상 연주 시차가, 고유 운동. 자, 여기 적었어요. 근데 별에 여러분들 좀 의미를 따지면, 이거는 시차라 그래요, 시차. 연주 시차라 그러고, 이거는 고유 운동이라 그래요. 자, 전부 다 뭘 표시됐죠? 초로 표시된 거예요. 각도로 표시되는 거예요. 레드시프트 조서도 각도로 표시가 된다는 거. 아. 근데 전부 다 다르니까 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뭘 알고 싶나 하면, 이 별의 움직임이 실제 속도가 얼마나 알고 싶은 거예요. 각도로 주어졌는데 속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VT를 먼저 구해볼게요. VT. 네, VT를 구하는데, 자, 사인 U, 고유운동,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움직인 게, 그 각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각도가 이렇게 하면 얼마 되죠? 별까지 거리가 D잖아요. D는 몰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D를 모르는 거예요. D에, 뭐죠? D에 VT가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인 U 하면 D에, 이거 두 개 D로 보면 돼요. 이거 D라 보면 돼요. 이걸 상관없어요. 이걸 D라 보면 D분의 VT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자, VT는, 자, 사인 U는 가장 중요한,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게 나올 때 무조건 뭐, 이게 근사로 사인 U는 U하고 같아요. 이게 무지하게 적으니까, 이 각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VT는 U의 D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D는 모르잖아. 자, D를 모를까요? 여기서.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봐야 돼요. 천문학에도 전문학.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D라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 여기서 거리 정보가 있어요. 연주 시차가 바로 거리를 재는 단위예요. 시차가 0.08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태양이 있고, 요거 지구가 있고, 이게 1AU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 파세커일 때, 이게 1초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초고, 요게 뭐냐면, 여기서는 파이로 주어졌어요. 이 각도가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0.048초
초라하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거리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거리라고 따로 뭐 몇 킬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관측에서는 시차가 그냥 나오죠. 시차가 주어지면 그냥 거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U는 이걸 전부 다 초로 바꾸면 재밌습니다. 초로 바꾸면 속도는 그냥 나와버려요. 이 공식에서. 자, 바로 이때 D가 자, 요거 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숙제 하나 여러분들 혼자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D가 바로 1 오브 파이가 돼요. 1 오브 파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잘 함상해보세요. 멀리수로 이 각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적어지잖아. 그 각하고 거리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수로 취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선형 비례를 하는데 선형 반비례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1초 같으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초 있으면 1파세커 있는 별이요. 근데 지금은 0.048이니까 그 역수 취하면 거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은 그 초에 대해서만 철저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실제로 안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개념을 확실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뭐냐 하면, 이걸 초로 바꿔주면, 자, 어떻게 되냐면, 파이 초에 U도 초가 나왔잖아요. U 초 주어졌잖아. 됐죠? 그 다음 파이 초 주어졌잖아요. 그럼 버티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자, 이거는 전부 다 아래로부터 각도잖아. 이거를 간단히 좀 더 계산해주면 킬로미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에 U에 뭐가 나오죠? 1년이 나오잖아. 1년을 초로 바꿔주면 돼요. 초로 바꿔주고, 이걸 파세커를 킬로미터로 바꿔줄 수 있잖아. 계산이 조금 번거로운데, 미리 다 계산하면 4.74를 곱해주고, 이 각도를 초로 이어주면 킬로미터가 그냥 나와버려요. 킬로미터 퍼 세커로 나와버려요. 요걸 이어주면, 4.74를 이어주면 단위 한산이 킬로미터 퍼 세커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값으로. 각도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4.74에다가, 자, 시차가 얼마죠? 연주 시차가 0.048. 그 다음에 초고, 연 단위로 0.2잖아요. 0.2 초잖아요. 1년. 그 연 단위로 다 이어주면 이렇게 돼요. 이런 막 킬로로 바뀌어져 버려요. 속도로.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해주면, 바로 뭐냐면 20km per sec가 나와요. 놀랍죠? 놀랍죠? 이제 감 잡았어요? 이게 이 별이 연주 시차 주어지고 고유운동 딱 주어지니까네 뭐가 나오냐면 곧장 이 별이 내 시선에서 수직 방향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 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이게 있겠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두 가지 있다. 이 두 가지 속도만 알면 이 두 벡터를 합쳐주면 리얼 방향하고 리얼 속도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좀 알데바란이 가까이까지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일등성에 대해서는 다 이런 값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간접 천문학인데 이게 이제 숙달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지금 한 가지 알데바란한 별이 내 시선의 수직으로 가는 속도는 초속 20km로 간다는 거 알아냈어요. 이걸로 통해서.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거는 그럼 내 시선 방향으로도 움직일 거 아니요? 실제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한테 멀어지니까 내가 있다면 이 별이 꼭 내 수직으로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요? 멀어지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간 이 속도를 시선의 수직 방향 분해하고 시선 방향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직 방향은 각도로서 재을 수 있잖아. 근데 의미가 알겠죠? 각도로서 관계되는 거고 이 방향은 뭐하고 관계돼? 각도가 관계없잖아. 그럼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게 뭐냐면 도플러 현상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도 위반하면 총 쏘잖아. 그거 레이저 그거 쏘잖아요. 그 도플러 현상으로 달리는 차에다 딱 쏘면 이제 이런 도플러 현상을 하는데 천문학에서 레드 시프트, 블루 시프트 전부 다 도플러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도플러 현상은 뭐냐면 간단해요. 사이렌 소리가 내가 딱 서 있는데 차가 내 앞으로 다가오면 사이렌 소리가 저서 왜 하잖아요. 그럼 가까워지면 뭐냐면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파장이 오는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한테 멀어지면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G값 했죠. 내가 그 G값 해갖고 거의 뭐 한 4시간 강의를 했잖아. 그 G값이 바로 도플러를 재는 거예요. 도플러하고 연결이 있어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현상에서 이 시선 방향의 같은 방향이잖아, 요게. 그럼 이때는 각도를 잴 수가 없잖아. 같은 방향이니까. 각도는 제로잖아.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내 방향에서. 그럼 도플라를 재는 게, 요 정보가 도플라를 재일 수 있는 정보예요. 자, 그러면, 자, 도플라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천문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전체에서 엄청난 중요한 이론입니다. 도플라라는 게.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 결과식만 쓰고 뒤에 물리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거요. 결론은 이런 거요. 자, 앰뷸런스가 이렇게 사이렌 울리는 차가 이렇게 내한테서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별인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은 사이렌 음파가 아니고 강파가 오는 거잖아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빛도 동일하게 도플라 현상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 V로, 엄밀히 말하면 속도 VR로 이렇게 내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데바라는 별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빛을 내잖아. 요거 있을 때 빛을, 예를 들면 요렇게 낸다 하면, 그럼 별이 이쪽가 있잖아. 여기서도 빛을 내잖아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이 요거 있다가 요까지 갈 동안 이 파장은 어떻게 되죠? 감속도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벌써.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만약에 요거 있다가 요렇게 하면 1초 걸렸다면 이게 파면이 30만 킬로 와버렸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별이 요거서도 이렇게 내는데 요거 갔을 때는 이 별이 이쪽 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갔을 때는 그럼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루, 파도 붙으면 바로 꼭대기 간격이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까울 때는 우행하고 지나가면 이제 점점 심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도플라 현상이에요. 금방 물리적으로 이해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파장이 오는 거야. 파장이 오면, 파장은, 자, 여기서 오는 게 뭐가 오느냐? 빛이 오잖아. 빛 속도. 빛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주는 게, 이 별이 또 움직이잖아요. 별의 속도를 더해줘야 돼요. 예. 그래갖고 뭐냐면, 시간 곱해주면 되잖아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파장이 돼요. 거리가 돼요. 근데, 자, 굉장히, 이거 매끈매끈합니다.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파수로 따져주면, 빛이 그 기준 주파수가 남다 제로로 하면, 남다 제로 한 주파수는 1초당 진동수잖아요. 그럼 한 번 진동할 때, 이 파장이 얼마나 움직이고 따져주는 거예요. 요 역수로 취해주면 돼요. 자,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자, 요거서 C를 또 빼내면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요. 자,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버렸어요. 그게 아주 지름길이에요. 네. 저 요렇게 바꿔줄 수 있죠. 또 2단계 건너뛰면 또 모른다. 건너뛰지 말아야지. 자, C를 빼내고 1 C의 V의 1/2 주파수 됐죠? 기준 주파수입니다. 자, 그러면 남다 제로의 C의 1 플러스 V의 C. 네. 자,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뭐냐면 기준 파장이 돼요. 자, 다 했잖아, 지난 시간에. C는 이거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제로 붙이니까 요거 제로 붙여준 거예요. 네. 자, 그거요. 그러면 1 플러스 C의 V. 이거 천문학에서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하고 해주면 남다 제로의 남다는 요 남다 제로는 뭐냐 하면 그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냥 소리만 내는 경우 움직이지 않을 때요. 그렇게 하면 1 플러스 C의 V가 되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를 넘겨주면 남다 제로의 남다 마이너스 남다 제로가 되죠. 이게 C의 V가 되죠. 이래서 그 유명한 뭔 수식이 나오냐면 남다의 델타 남다가 되고 V 오버 C가 되죠. 그러면 자, 우리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델타 남다의 남다 제로의 강속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 정보 다 있느냐?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스펙트럼 측정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어떻게? 자, 남다 제로가 얼마죠? 남다 기준
정지 상태의 그 빛 속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데서 발생한 광파. 얼마죠? 440.5나노미터.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FE에서 나오는 거예요. FE 흡수선이요. 그럼 이건 뭐라면, 이것도 궁금하면, 지난 내가 강의했던 무슨 봐야 된다? 예. 무슨, 예. 프랑크 곡사 복사 했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요. 좋아요.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재밌어. 자, 남자 제로는 얼마냐면 440.5나노미터고, 델타 남자가 바로 이거요. 레드시프트. 요게 때도 레드시프트 했는 값이요. 중심 파장에서 얼마나 시프트 했는가. 예. 움직이기 때문에 시프트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자료예요. 얼마냐 하면 0.0079 나노미터. 예. 나노미터가 아니요. 예, 각도예요, 각도. sorry. 이거는 이 각도예요. 나노미터예요. 내가 이게 나노미터. 자, 그 다음에 감소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자, 빨리 하겠습니다. 10의 8승 메타 퍼 세커. 자, 이거 해주면 얼마 나오냐 하면, 자, 계산해 보시면 54km 퍼 세커가 나와요. 놀랍게도. 네. 그러면 이 알데바란의 속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데바란의 속도 V는 뭐냐 하면 접선 속도 제곱에 시선 속도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냐 하면 20 곱하기 54 제곱 해주면 58km per sec가 나와요.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천체를 안다는 거는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하고 스펙트럼 측정을 하고 수년에 걸쳐 고유운동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차를 측정해야 돼요. 시차 측정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시차 측정은 미리 말씀드리면 백광년 안에만 적용이 돼요. 시차는 아무데나 적용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가까운 그 많은 거예요. 시차는 이게 사실 이런 정보가 중요해요. 이거는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100광년 아니고 100pc, 이게 파세커, 100파세커 내에서만 맞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게 이 시차를 측정하면서 최근에 이걸 측정하기 위한 전문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어요. 그 인공위성 이름이 뭐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처음에 별의 등급을 정했던 별 그거 했던 사람이요. 그리스 시대 때. 그 사람 이름 생각 히포파크스인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 붙인 인공위성 올라가갖고 인공위성이 얼마나 정밀해요. 인공위성이 그냥 다 그 천문대가 올라가갖고 우주 공간에서 다 시차를 측정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놀라운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천문학을 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 거예요. 이렇게 20개의 모든 별의 고유 운동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돼 있어요. 그럼 고유 운동이 가장 큰 고유 운동의 별이 뭔지 알아요? 예, 천문학 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버나드 별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버나드 별. 예, 버나드 별은 그냥 조그만한 별인데 이게 연주 고유 운동이 얼마냐면요. 버나드 별이 적어 놓으세요. 버나드 별의 고유 운동이 이게 완전히 이게 아직 이 기록이 이게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 이름을 붙여 버나드 별인데 이걸 몇년 10.3초 퍼 각도로 10.3초 움직여요. 매년. 이게 기록이요. 야는 얼마죠? 0.2니까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값인지 감이 안 올 건데 이걸 좀 감을 잡게 해주면 얼마냐면 야가 대략 100년, 엄밀히 90년 지나면 이게 보름달 반을 지나가요. 보름달의 2분의 1. 보름달 반지름쯤 지나가요. 그게 90년에.
90년 지나야 90년 동안 달려야 보름달 반을 지나가는 거예요. 90년. 자, 이제 감을 잡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갤럭시에서 측정한 중에 가장 빠른 별,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별은. 자, 모든 별이 다 움직여요. 자, 근데 모든 별이 다 움직이는데 이게 왜 측정하기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쪼매나게 보일까요? 자, 무조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요거 있는 이야기 하다가 미국 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가 있으니까 자들은 뭐 초속 20km 막 달려도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는 브라더블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한 100년 지나면 보름달 반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게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별도, 보름달이 그 시직경이 얼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거 반밖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별들은, 자, 이런 거 유추해서 계산해볼죠. 이런 거 해갖고 모양이, 여러분들 혹시 보면, 뭐, 10,000년 후에 북두칠성 모양, 뭐, 이렇게 찌그러진 거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책에. 전부 다 이걸 계산해서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000년쯤 지나야 이 움직임이 별자리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왕건이 해갖고 한 500년 이 사이에는 별자리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이제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지. 자기 왕건처럼 불변의 권리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걸 이제 침범하는 게 들어오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감시하는 게 첫 번째 천문학자들의 임무였어요. 근데 이게 고유운동이 발견된 거는 실은 이제 어떻게 됐나 하면 천문학자들이 그 1000년 전에도 성도가 있었잖아요. 별 해놨던 걸 쭉 해갖고 건세 들어와갖고 천문학자들 자꾸 참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별의 위치하고 지금 달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 이게 뭐 정밀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일괄적으로 그 차이가 나타나서 별의 고유 운동을 측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요거는 여러분 알데바란 하면 이제 항상 요거 세트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도플라 현상하고 이제 전체 이야기 돼요. 자, 두 번째에 좋아요. 자, 두 번째 얘는 아크투루스입니다. 아크투루스를 아크투루스를 재했어요. 이제 그 강량을 측정했더니 뭐냐면 전체 나오는 그 플락스가 자 이런 거 다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메타 자성 와트 주로 파세커죠. 와트 메타 자성이에요. 마이너스 자성 1평방미터당 대략 저 정도는 거. 별이 포톤을 쫙 내쏘면 지구에 오면 1평방미터당 빛 알갱이 몇 개인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죠. 그럼 다 측정한 거예요. 전문 포토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와트. 와트는 주로 파세커. 그럼 여러분들 형광등 켜는 에너지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다 돼요. 이게 측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 아크투루스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정보 갖고 안 돼요. 하나 더 정보가 있어요. 아크투루스의 시직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이야기예요. 별을 직접 보고 별의 반지름을 재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하게 가까운 별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거 때문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누구나 그렇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게 별이 저도 이제 천문학 처음 할 때 그랬어요. 미국에 그 유학 시절에 팔로만산 천문대 갔어요. 난 진짜 팔로만산 천문대 그 만행으로 본 자료 그 별을 보면 어떨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시고리 가장 만행경 직경 한 20cm 넘죠. 그거 갖고 아무리 밝은 별 봐도 전부밖에 안 보여. 처음에 이런 천문하면 첫째 실망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별을 아무리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별의 실질적으로 이 다이아메타를 볼 수만 있으면 그대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그 만원경 앞에 대물 렌즈를 좀 가렸어요. 가리고 점점 가렸더니 구경을 줄여들었더니 처음에 점으로 보였던 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왕창 줄였더니 사이즈가
이 동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별의 반지름이다. 별의 지름이다. 근데 별의 크기를 알아대갖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럼 천문학이 이럴 때 혁신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이건 너무 그래 간단치 않다. 이래 됐는데,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알아요? 구경이 크면 클수록 별은 더욱더 저물어 보여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게 가짜였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겉보기 현상이었다는 게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에어리라는 천문학자가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 이 반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별의 아무리 고성능 많은 걸 봐도 별의 직접 크기를 못 볼 거라고 했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들이 달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달에 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달력에 나와요. 그 이제 천문학, 그 아마추어들 항상 그런 거 해요. 토성이 달을 탁 해갖고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토성이 와 있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달이면 토성하고 달이 잘 겹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게. 그러면 토성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달 뒤로 갈 거요. 그러면 튀어나올 때까지 하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잴 수 없다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관측 봤더니, 만약에 토성 같은 게 토성은 좀 보이는데, 사이즈가 있다면, 별이 사이즈가 있다면, 지나갈 때 잡아먹히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점진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별 지나가는 달 하면 이걸 봤는데, 한 번도 점진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바뀌는 본 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툭 잡아먹힌다는 거야. 그래서 별의 사이즈를 재는 거는 불가능하다 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럼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이 에어리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갖고 하면 실제로 직경을 재는 게 다른 방식이 나왔어요. 그 후에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상식을 알아놓았어요. 여러분들 만원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리우스 보면 더 점으로 보여요. 더 적은 점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큰 만원경으로 봐도 점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놀랐던 게 뭐죠? 베텔기우스를 허블이 찍었는 거 사진 보여줬죠? 그거는 뭐 이만큼 크게 보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달라진 시리즈. 그래서 이제 시직경이 나오는데, 자, 그 정도 하고, 시직경은 뭐냐면 그대로 지구에서 아크투루스를 고성능 만원경을 봤더니, 이제 그 다른 방식이죠. 해갖고 이걸 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D라면, 이게 R이라면, 그러니까 사인, 이게 알파요. 이 알파 값이 0.02로 주어졌어요. 0.02초요. 네, 맞아요. 0.02초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 정보 하나하고 이 플럭스 재는 걸 갖고 놀랍게도 아크투루스의 온도를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과학의 위대한 점이죠. 이게 진짜 과학의 위대한 점이죠. 네. 그래서 이게 0.02, 진짜 오늘 이제 초가 많이 나오죠. 초밖에 없어요. 전문학에는 제가 봤더니 초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사인 알파는, 자, 이게 무조건 뭐라 그랬죠? 건사치로 알파로 나오고, 무조건 초니까 나오고, 이게 뭐냐 하면 R분의 D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D를 하지 말고 라지 R이라 합시다. 그렇지. D를 해도 돼요. 맞아. D를 해도 돼요. 자, 같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그 다음에 풀어볼게요. 그거 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게 적으면 더 공부되는데. 워낙 우리 솔다가 재주가 있어갖고, 그 자리에 딱 해갖고 원래도 잘하니까 내가 자꾸 일부러 좀 더 공부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요. 좋아요. 이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플럭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뭐죠? 구면에 4파이 R 자성. 이 R은 뭐냐면 아크투루스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가면 구면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의 표면적이 4파이 R 자성이잖아요. 그거에 L이 되잖아요. 강도. 요게 이 플럭스란 말이 뭐냐면 단위 면적당 빛의 색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빛의 색이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집어넣으면,
4파이 R 자승에, 자, L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어떤 발광체가 빛을 내는 붓덩어리가 있다 했을 때, 그 붓덩어리에 난 빛의 총량 어떻게 되겠어요? 9라면. 엄청나게 그 구리로 된 큰 구가 있다. 그 빛을 막 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구의 표면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구의 표면적은 뭐죠? 4파이 R이 아니고 이때는 4파이 R 자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발광체, 아크투루스의 반지름이요. 아크투루스에서, 이 아크투루스 별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쭉 해갖고 그의 수십억 분의 1을 지구에서 쟀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아크투루스 전체가 내는 빛의 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크투루스 표면적 4파이 R 자승에 뭐다? 이 플럭스를 곱해줘야 돼요. 4파이 R 자승에, 자, 뭐냐? 그 다음 뭐냐? 중요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거 뭐죠? 이게 무슨 곡선이죠? 이게 파장 혹은 주파수에 따라서 복사 인텐시티 한 이게 막스 프랑크 분포 곡선이잖아요. 막스 분포 곡선 이게 맥시멈 파장이 있잖아요. 이게 맥시멈 파장을 t로 바꾼 거가 뭐냐면 이게 천문학에 의한 유효 온도입니다. 유효 온도. 천문학에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그랬잖아. 너 다시 그려줄게. 이거 뭐 별 할 때 했잖아요. 기억나나? 이렇게 해갖고 했을 때 이 x축이 TE라 그랬을 거예요. 로고 TE 했을 거예요. 이때 TE라는 게 뭐냐면 이 값이요. 이 값은 메인 값. 가장 피크 칠 때 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유효값이라 그래요. 유효값. 천문에서 온도. 좋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뭐냐면 스테판 볼츠만 공식. 따라서 스테판 볼츠만 공식. 네. 스테판 볼츠만 공식이 뭐냐 하면 시그마의 T4성에 비례한다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 공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요때 요 T는 유효온도, TE.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막스 프랑크 분포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스테판 볼츠만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복사 에너지는 시그마 T2의 4성. 이거예요. 복사 에너지 공식. 이거는 뭐냐면, 막스 프랑크 그 공식을 적분해줘야 돼요. 조금 어려운 적분을 해주면 이 공식이 그냥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자, 그럼 다 됐어요. 자, 해볼까요? 재밌어요, 이게. 자, 요거 4파이 없어지고 뭐가 남죠? R의 자성만 남잖아요. 그리고 시그마 TE의 4성 이게 남잖아요. 됐죠? 참 놀랍잖아요. 그냥 측정 몇 가지만 해갖고 별의 온도, 시료 온도를 잴 수 있다는 거, 유효 온도를 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TE, 유효 온도의 4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플락스에 이 플락스가 바로 별의 등급, 몇 등승 그거 할 때 나온 그 플락스입니다. 그걸 해주고 R의 자승의 시그마. 됐죠? 예. 자, 근데 이 바로 가장 알고 싶었던 이 정보가 뭐죠? 아크투루스까지 거리,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의 반지름. 그래서 요거 나와 있잖아, 다. 그게 뭐냐면 요 값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 놀랍잖아. 이게 뭐냐면,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죠? R분의 D는 2R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R이 됐죠? D는. 지름이 되니까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0.02초라는 거야. 0.02초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건 얼마죠? 0.01초가 되잖아요. 놀랍잖아. 그게 그냥 단위 없는 값이고, 자,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봐니까 0.01. 그렇죠. 0.1 자성. 그 다음에 요거는 주어졌죠.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와트 메타 자성 마이너스 해주고, 자, 이게 제곱이고, 자, 이거 간단히 이따 적어 놓을게요. 해주고. 자, 시그마 값이 얼마냐면, 시그마 스테판 볼츠만 상수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방법이 없어요. 얼마냐면,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와트 메타 마이너스 4성 K 온도 마이너스 4성 이렇게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시그마 값입니다. 시그마 값.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숫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거 숫자나 이 문제 푸는데 저 트릭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각도잖아요. 자, 맞아. 이게 초잖아, 초. 이게 초요. 초의 제곱이요. 그러면 이걸 뭘 하냐면, 이걸 이쪽 수입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라디안. 그러면 자, 라디안, 알죠? 예, 180도는 몇 라디안? 2라디안이잖아요. 예, 라디안. 라디안은, 그래서, 그럼 도대체 1초가 몇 라디안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계산해서 보세요. 쉽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 깡그리 암기하면 돼요. 얼마나 하면,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쏘리. 내가 조금 걸렸다. 요거예요, 요게. 1초가, 내 숫자를 넣으면 돼. 이게 시그마 값이 얼마나 하면 5.67이요. 5.67 곱하기 요거 시그마 값이. 이게 시그마 값입니다. 예. 스트만 볼트만 상수고, 1초는 어떻게 되냐면 4.85, 맞아요.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라디안이요. 됐죠? 이거 암기하시면. 그까지 잡았어요. 내가, 대칭 구조를 맞춰요. 암기 금방 할 수 있어요. 왜 암기하냐면, 다른 데서는 암기하기 어려워요. 순서하면 돼요. 지금 이 플럭스 값이 4.5잖아. 그랬더니 4.85 금방 암기되잖아. 비슷하잖아. 그럼 요거 숫자 암기하면 이거 숫자 암기할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대칭 구조를 찾아내야 돼요. 암기하려면. 됐어요. 1라디안이 1초가 라디안 돼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값 대신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4.85 곱하기 10의 1초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8성이 되죠. 그거의 제곱이 되잖아요. 자, 이거 다 계산해줘 보세요. 해주면 단위 딱 보면 온도만 남아요. 온도 4성만 남아요.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해주고 T2를 4분의 1성을 해주면 되죠. 4분의 1성? 4분의 1성 해주면 이게 얼마나 하면 4300도가 나와요. 세상에.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우리 뭐 했죠? 아크투로스. 이 K는, 그럼 요거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알겠지? 그런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4300도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 놀랍잖아. 진짜 놀랍잖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별을 본다는 거가, 다시 한번 탑다운을 보면, 우리가 구했던 건 뭐예요? 측정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초를 측정한 거예요, 초를. 이거 보세요. 모든 문제에 뭐가 핵심인가 보세요. 이 초를 측정했잖아. 예. 그래서 만약에 금방 해갖고, 만약에 어떤 단위인데, 시차가 뭐 2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틀리면, 이거 뭐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한두 개만 더 하고, 오늘 내가 시간 많이 안 늦게 딱 6시 10분 만에 끝내줄게요. 우리 자. 뭐 그렇게, 선생님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자, 우리, 좋아요. 이게, 자, 오늘 요게, 오히려 이론 입자 물리학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주는 그런 몇 가지 그런 그 관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이런 것도 필요한데, 요걸 하나를,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보답을 생각하세요. 내가 저걸 암기를 하면 얼마나 편하지, 얼마나 좋을까. 그걸 리워드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높이 안 보여요. 나는 요거 지금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암기 쉽지 않았어요. 네. 한 20문 이상 그려봤어요. 네. 그려보고 했더니,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면, 어디가 요거만 한 5분 만에 딱 그려놔놓고, 전문 이야기 한번 시작하면 되거든. 우리 밤하늘 봐도. 네. 근데, 그 다음 별을, 어쨌든 내가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물론 책 제목은 안 알려줍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썼는 책인데, 그러니까 모든 계절이 올 때마다 그 별 하나하나가 느끼는 그 어떤 내면의 뉘앙스를 할까, 그런 거가 그 사람이 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별 하나하나의 느낌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이번에 호주 가고 별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카펠라 같으면 이제 겨울철 오리온 자리 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안타레스는 참 못 잊어요. 안타레스는 제가 1980년도에 논산 훈련소 입대를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입영할 때는 논산 머리 빡빡 깎고, 예. 저 대학 2학년 그냥 스탑하고 이제 입영을 했는데, 포항에서 군용열차 타고 논산 연무대 가는 그 쪼매는 그 선로가 있어요. 그 용도만 가는 그 있지, 이거 정말. 그걸로 갔는데, 첫날 떡 노래갖고, 그때 살벌했어요, 요즘인데. 예. 그때 7월 10일 날 입대했어요. 날짜도 안 잊어버렸다. 다른 건 다 7월 10일 입대했는데, 첫 내무 검사 받고 딱 자는데, 7월 10일 많이 덥잖아요. 그 내무반에 거의 한 20명 이상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자는데, 담요 하나 하는데, 우연히 내가 거의 창가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 군대에서 9시쯤 기상, 지침 나팔 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곳에 와갖고, 이제 아주 찡함자 앞으로 3년이 시작되는데, 첫날인데, 얼마나 낯서겠어요? 모포떡하고 떡 누워갖고, 떡 봤는데, 예, 그 창터물로 7월이 여름이잖아요. 7월 10일 날, 예, 안타라스였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논산 땅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여기도 저 별이 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낯선 땅으로 안 느껴져요. 네. 진짜 그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걸 그 일생 동안 몇 번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별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미국 그쪽에 어디 가갖고 황당하게 어디 낯선 곳에 떨어졌는데 방향을 도저히 못 찾아갖고 그쪽에 그 프로큐온하고 몇 개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평생 못 잊는다 그래요. 예. 특히 재밌는 게 호주 같은 데 가면요. 호주에 가서 내가 봤던 게 새벽에 딱 봤는데 별이 산 위에 이렇게 딱 두 개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카시오페자리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천문학은 왜 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으면, 우리가 본원적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래적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다른 건 다 안 돼요. 양자역학도 생물학도 다 그건 미시세계고, 생물학은 생명에 관한 문제고, 천문학만이 거시세계하고 우주 전체를 리얼하게 만나고, 그걸 무슨 그냥 좋아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요. 그냥 별을 보고 좋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책의 서문에도 내가 참 그 나이 드신 분이 쓰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왜 자기가 별을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그걸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면서 별을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 그게 서문에 나와요. 별을 만나고 별을 보는 거는요, 어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본원적 문제예요. 내가 화장하고 나면 어디로 갈 건가? 그거에 대한 리얼한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별을 만나고, 태양계나 우주 전체를 매일 조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바뀌느냐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언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리얼하게 나와요, 그게. 그냥 무슨 어제 그렇게 고속버스 맨 앞자리에 내가 탁 봤더니 그 쏟아지는 그 빛 알갱이 속에 그 실록이 얼마나 푸릅니까? 그 모든 현상이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천문학 지식들이 다 부팅되어 올라오면서 저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천문학도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 내 앞에 펼쳐진 이 풍경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천문학 프레임이 어느 정도 공고해지니까 뭐냐면 이거는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요. 그 느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마블바 갔다 와서 마블바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는 자연은 마블바가 왜 자꾸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호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막 안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되냐면 구름도 없어야 돼요. 강이니 산이니 이게 없어야 돼요. 벌써 강이다, 구름이다, 산이다 이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자연이에요. 여기 깡그리 그런 것도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원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밖에 없느냐 하면 천문학적 불음과 그 응답밖에 없어요. 아무도 묻어날 거 없어요. 네. 그거는 생명이 시초가 그거 있는데 생명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대륙에 내가 서 있으면 첫 번째 생명 아주 그런 생명의 이 흔적이 없어야 돼요. 좀 심하게 하면 생명을 혐오할 정도 돼야 돼요. 진정한 천문학자가 되려면. 그거 없는 본원의 그 모습 속에 자기가 노출돼야 돼요. 여기 어떤 인간의 냄새가 나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인간의 냄새가 나나요? 아니, 생명 흔적조차 없잖아요, 이거예요. 네. 툭 하면 떨어지는 그냥 중력의 법칙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포톤 알갱이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밖에 없잖아요. 자연의 법칙. 그렇죠. 우리가 궁극 추구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의 법칙밖에 없잖아요. 어떤 생명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게 본원의 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브레인 강의할 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심리 문제는 생리 문제로 귀결되고 생리 문제는 물리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집합관계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어요. 심리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거는 생리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생리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거는 물리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본원이에요, 본원. 우리의 본질적인 형태예요. 그걸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공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히말라야? No. 너무 인간 냄새가 많이 나요. 봤더니 냈던 켜고 가는 불빛이 다 보인다, 올라가는데. 그 깡그리, 박테리아조차 없는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왜 카리즈니 마블바를 가는 줄 알아요? 화성 표면을 연구하러 거 가는 거예요. 됐나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무슨 과학국 낭만, 그런 이야기 아니요. 말 그대로 우주적 현상 속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행성 지구 표면에 있구나. 내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던 그 개념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 행성 지구에 진짜 내가 이상한 형태의 물질 조합으로 내가 이거 있구나. 그 처절하게 느껴져요. 느껴지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표 하나만 더 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대단해. 도플라 현상 얼마나 좋아요. 그 무생물이 돼야 돼요. 무생물이 돼야 돼요. 바로 항동규 시인이 했던 게 바로 그 작업이에요. 항동규 시인이 40살 무렵에 선유도에 가서 풍장하는 그걸 보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풍장 연장시를 쓰잖아요. 72편의 시를. 그게 뭐냐면 내가 무생물로 돼가면서 내가 죽고 나서 무생물이 돼서 무생물로서 자연을 보는 그걸 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동규 풍장이 위대하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보세요. 풍장 그 연작시의 첫 변이 뭔지 알아요? 통통배에 실려갖고 곰소나루에서 통통배에 실려갖고 선유도 지나 그 무인도에서 자기가 이제 가죽 푸대에서 벗겨져갖고 전자시계는 전자시계 부서져 있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이렇게 완전 죽어가는 것을 그 옆에 있는 그 붉은 그 열매 그게 야생화예요. 그냥 열매가 툭 터지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바람에 풍화돼가는 그 과정을 시로 읊은 거예요. 진짜 위대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건 진짜 자기가 무생물로 돼가면서 무화돼가면서 자연화돼가면서 그 관점에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요. 근데 우리가 호주 대륙 가면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래서 일체 일상용어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가급적 많은 시간을 그 속에 그냥 던져져야 돼요. 그 속에 던져져야 돼요.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갖고 끊임없이 헤매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호주를 이번에 가면 6번 가는데 가장 좋았던 시간은 뭔지 알아요? 그때 우리가 70명 갔을 때도 좋았던 시간이, 내가 여러 사람 있으면 그걸 못 느껴요. 그 문경수하고 먼저 가갖고 마지막 날쯤인가 내가 그 마지막 그 자리 기억나죠? 그 정했을 때 먼저 둘이 가갖고 내가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문경수가 본대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 한 30분을 내가 혼자 그 아무도 없는 거기서 서 있어 봤어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 호주 갔는 그 많은 시간 중에. 옆에 사람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진짜 완전히 그 쏟아지는 은하수 속에서 사람 만든 에버리진이 돼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은하수 속에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일체 불빛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흔적도 없어야 돼요. 그때 진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본원의 자리. 그게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제대로 음미하려면 여기에 철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도표를 그리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진짜 할 거 많은데 한 가지 요거 나중에 풀 때 내 시간이 없는데 요거만 힌트만 줄게요. 지금 이 문제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 대부분 어떤 데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 M1이 있고 질량 M2가 있고 두 물체 사이의 관계예요. 두 물체 사이의 포스예요. 그런데 실제로 천문학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뉴트론 스타 하나를 따져주는 문제가 많아요. 별 하나를 따져줄 때 이 법칙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힌트를 주면 그게 더 재밌어요. 뭐냐면 뉴트론 스타가 갖는 전체 에너지양 이런 걸 중력 포텐셜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포텐셜 에너지 보세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RH, M1, M2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질량 1, 질량 2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문학 책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만 있을 때가 있어요. R, G에 하나 있을 때는 M 제곱을 해버려요. 그러면 태양 질량 하나든지 중성자성 하나든지 블랙홀 하나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이 공식 원안에 의하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요. 이게 진짜 적분이라는 개념이 놀라워요. 뉴턴이 이게 역시 천재예요.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어떤 별이 그게 태양 같으면 태양 코어에 있는 반지름 R인 코어에 있는 건 질량을 MR이라 두고 외곽에 있는 걸 M2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두 개 질량 중심으로 해갖고 포스를 따져주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따질지 막막하잖아요. 이거 전체, 이 바깥 전체 질량하고 요 질량 사이 관계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혀요. 이거 메인 강의 아닙니다. 이거 뒤에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것도. 이건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제로에서 R까지 이 적분을 해주면 돼요. 뭐냐면, 어떻게 해주냐면, 요걸 MR까지를 다른 물질이라 보고, 나머지 요 껍질 요거는 제로에서부터 R까지 껍질이 가는데 4파이 R 자승에 DR의 로를 해주면 돼요. 해주면 요 R이 변수가 되어서 DR 해주면 요 R이 제로에서부터 이까지 바뀌는 거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놀라운 개념이에요. 제로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면요. 요 코어에 있는 거는 이 태양 질량 전체가 한 포인트에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외곽 전체가 다른 물로 처리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으면 요까지는 요거고 나머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이 제로에서부터 이까지 다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적분의 본질, 적분의 핵심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롯이 한 천체 자체의 제곱을 해줘도 이 천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다른 거하고 관계 아니잖아요. 요거 구할 때는 그 천체 자체의 질량을 제곱해준다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형성했던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자, 몇 가지 지금 자, 이거 그려줘 보세요. 이건 간단해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요거에 몇 개를 내가 수량을 해줄게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다 암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게 로그 시료온도 T입니다. 뭐 세세기 이게 뭐 10만도, 3만도, 3천도 했잖아요. 뭐 안 적어도 돼요. 이쪽은 강도입니다. 우리가 자 태양 자 이게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태양이 자 메인 시퀀서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있다가 자 주계열성은 쭉 이렇게 갑니다. 자 주계열성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모든 천체 별 되면 주계열성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요. 이렇게 주계열성이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안 그려주고 태양만 운명을 그릴 때는 자, 요게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계열성은 뭐죠? 데피니션이 쿼의 수소가 타는 거잖아요. 쿼냐 셀이냐 수소냐 헬륨이냐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쿼의 수소가 다 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계열성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쭉 했죠. 위로 쭉 올라가고 이쪽에서 헬륨 플래시가 일어나고 그럼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죠? 이쪽에 가서 스몰 펄스를 하고 이렇게 가서 행성성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석외성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의 그 운명이잖아요. 자, 지금 좀 더 상세히 적어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좀 더 확실히 해줘야 돼요. 요쯤 위치가 뭐냐면 코아, 수소, 소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치가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쓰고 나면 코아 수소를 다 쓰고 나면 뭐냐면 복사 나가는 게 때문에 중력 수축이 앞뒤에 코아가 수축이 돼요. 코아가 수축이 되면 자 천문학에서 전체 물리학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한쪽이 수축이 되면 다른 쪽은 팽창해요. 네. 그래서 코아가 수축하면 외곽이 팽창해요. 그래서 외곽이 팽창하기 때문에 밝기는 어떻게 되겠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로 가면 반지름이 커진다 그랬죠? 반지름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쯤 가면 뭐냐면 수소 껍질이 핵융합을 해요. 수소 껍질이 연소하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쯤 갔을 때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서버 자이언트 브랜치라 그래요. 거의 레드 자이언트 거성 쪽으로 가는 브랜치요. 이쯤 가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라 그래요. 여기 가면 잘 아는 헬륨 플래시가 있죠. 플래시가 있고 자 요쯤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아에 헬륨이 연소해요. 그 다음에 이쯤 가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요거 뭐 이탈을 하잖아. 이탈. 요거하고 모양이 같아요. 사실은 요렇게 되면 요 부분이 뭐냐 하면 헬륨 껍질이 타는 거예요. 아니 요 뭐냐면 소진해요. 연소 소진하고 그렇지. 헬륨 껍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핵융합 시작해요. 서리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 오면 뭐냐면 초기 단계 AGB 단계가 돼요. AGB가 뭐죠? 네, 정근성 거성까지. 따라서 정근성 거성까지 단계 해야 됩니다. 초기 정근성 거성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 가면 2차 준설이 일어나요. 자, 준설 이야기했죠. 드레지엄. 예. 도랑치는 거예요, 준설. 이게 중요한 게,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대류로 통해갖고 핵융합 물질이 표면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게 준설이 일어나면 별이 밝게 확 밝아져요. 요거에 1차 준설이 있어요. 1차 준설, 2차 준설, 자, 준설하고 나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게 커지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서말 펄서, 맥동 변광성이 되죠. 이게 뭐냐면 서말 펄서 AG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스터 AGB 단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대 항승풍이 되죠. 이게 거대 항승풍이지, 사실은. 거대 항성풍이 되고, 자, 이까지 백석외성이 되죠. 자, 오늘 내가 이게 다시 그려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보다 이 각 단계가 시간이 얼마 돼, 이걸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잖아. 있죠? 그러면, 코아가 소진할 때 요서 빠져나가고 요 무렵이 얼마냐 하면요. 12.15. 12.15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기가 2입니다, 단위가. 121억 5천만 년 된 거예요. 태양인 경우에.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쯤 가면, 요거 있고, 요쯤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얼마냐면, 요거 12.23이 돼요. 내가 이 자료를 다 하나 갖고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예, 다른 책에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야. 122억 3천만 년. 그러니까 여기서 120억 년 보내고, 여기서 한 1억 년, 한 요까지 해봤자 얼마, 2억 년 더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12.30, 123억 년 지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계열성의 80% 이상 시간을 다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다 주계열성밖에 안 보이는 거 80%. 그 이유가 뭐냐면 주계열성에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여기 오는 게 잘 보세요.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법을 12. 얼마 될 것 같아요? 3. 저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요. 1년 12달 3일. 이게 숫자가 어찌 그렇게 금방 암기가 되지? 12.365.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123억 6,500만 년이 지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이 백석외성 단계로 오면 몇 억 년 지났을까요? 이 숫자가. 계산하면. 이거는 평생이니까. 1년은 12달이고, 1년은 365일이다. 됐나요? 자, 평생 기억하시죠? 365일. 이걸 기억하고 나면 여러분들, 자, 주계열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여기에 120억 년 다 보내고, 나머지 전부 돼봤자 한 3억 년 만에 다는 것. 특히 요수 비교해보세요. 요수까지 올 때 얼마 걸렸던가요? 10만 년, 그렇죠? 그리고 보통 7만 년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중량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까지 오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행성상 성운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행성상 성운이 우리 갤럭시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치를 알아야 돼요. 행성 성운이 전수조사 하니까 대부분 행성 성운이 우리 밀키웨이에 5만 개 있어, 5만 개. 무지하게 많아요? 잡다도 보세요. 우리 2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1,000억 개 나왔잖아. 그 대략 한 2천억 개, 2천억 개쯤 나와요. 2천억 개 태양이 있는데, 그럼 별이 2천억 개나 있는데, 이 행성 성운은 뭐죠? 별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마지막 단계 5만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확률로 따져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밤하늘 별의 90%는 주계열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 또 중요한 거 하나 빠졌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딴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워낙 중요한 거. 예. 뭐냐면, 자, 그런데 실제로, 알아놓으세요. 실제로 관측된, 그러니까 지금 관측된 거는 우리가 통상하는 건 1,000개 정도 알고 있어요. 5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1,000개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행성성운이요. 요걸 그려줄게요. 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 다 음미를 할 수 있어요. 자, 빨리 할게요. 하나 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료도 그렇게 흔한 자료 아니에요. 자, 우리 밀키웨이, 우리 은하수는 어떻게 됐냐면요. 가운데 핵이 있고,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자, 5분 내로 끝내요. 자, 핵이 있고,
흔히 이제 이 구조를 림이 돌아간다 그래요. 팔이 있다 그래요. 은하수에 팔이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자, 이 구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쭉쭉 그려놔 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맨 안에 뭐냐면 2kPa, 자, 파세크 나옵니다. 2kPa에 링이 있어요. 링. 이걸 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하 갤럭시, 은하 센터하고 뺑 둘러 있는 그 물질 덩어리가 있어요. 뺑 둘러싸여 있는 거. 2kPa의 림이 있고, 요거는 뭐냐면 3kPa의 암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인터널 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그 팔, 그 다음부터는 유명한 팔들이 나옵니다. 무슨 팔? 예, 처음에 나오는 게? 예, 센타우루스 암입니다. 센타우리 암입니다. 센타우루스 암. 그 다음에 있는 팔이 뭐죠? 그 다음 팔이 중요한 팔입니다.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여러분들 이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기타리우스. 예, 사기타리우스. 궁수자리 암. 궁수자리 팔입니다. 사기타리우스 암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암은 뭐겠어요? 그 다음 암은? 아, 태양계 나선팔. 그 다음 암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이, 우리의 별이 속해 있는 게 무슨 암이냐. 우리의 별이 해야 돼. 태양계를 하면 돼. 하여튼, 우리의 별이 속해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리온 암이에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리온 암이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마지막에 있는 팔이 페르세우스 암이에요. 퍼세우스 암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천체들,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사게타리우스 이쪽에 궁수자리 유명하잖아요. 그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4개를 빨리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에 있는 게 이글 네뷸라예요. 자, 이글 네뷸라 몇 시간 몇 번? 툭툭 나와야 돼요. 암기 안 했어요? 툭툭 나와야 돼. 자, 우리 집에 벽에 그 문짝만하게 붙여놨는 거 봤잖아. 예. 그게 뭐냐 하면 몇 시간 한 번 16번 이글 네뷸라.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메가 네뷸라입니다. 자, 네뷸라입니다. 이거는 네뷸라, NEBU. 예. 이거 행성상 성운이에요. 요거는. 아, 이거 조금 다르다. 이건 행성상, 요거 좀 안 돼요. 그냥 네뷸라로 줘야 돼. 행성상 성운은 링 네뷸라 같은 걸 행성상 성운을 하고, 이거는 자이언트 모레큘러 클라우드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 덩어리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오메가. 그 다음 뭐냐 하면,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유명한 트리파이더. 이게 3열 성운이라 그래요. 세조각 성운, 3열 성운, 트리파이더. 예. 그 다음 있는 게 뭐냐 하면, 라군이요. 라군 네뷸라. 맞나 모르겠다. 아, LA. 이거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한 줄 알아요? 이거 뭐 옛날에 석호성운, 이렇게, 갯벌성운, 석호, 라군이라는 게 석호라고 지질하게 나온 거, 지형하게 나오는 건데,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확인 잘 못했는데, 이번에 시도를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라군 네뷸라 굉장히 커요. 요거 있어요. 오리온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오리온암에 큰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스 아메리카 성운이에요. 노스 아메리카 북미 성운. 아메리칸 성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 벨트 있는 이게 뭐냐면 시그너스. 이 시그너스는 뭐냐면 수포로마 레모넌트입니다. 수포로마 SNR이라고 해요. 수포로마 레모넌트. 수포로마 폭발하고 나면 잔류물들이요. 시그너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요거에 우리 선이 있어요. 선 있고 이쪽에 오리온 벨트가 있고 요 오리온 네뷸라가 있어요. 예. 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쯤에 뭐가 있나 하면 장미 성운이 있어요. 뭐가 네뷸라. 그 다음에 이쯤에 있는 것 유명한 게 뭐 다 이름들 다 기억해놔야 돼요. 에타 카렐리나 성운이 있어요.
베타카레나 성분. 중요합니다, 천문학에서 다. 그래서 이런 걸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호주 가면 제가 밤에 강의를 할 때 빔 프로젝트로 갖고 다 설명하는데 그때 뭐 감 못 잡으면 안 돼요. 예, 이게 다 어디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야, 이거 알데바ran. 자, 그 다음에, 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성간물질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간물질이 천문에서 아주 핫 이슈입니다. 성간물질은 크게, 자, 1분 내로 끝냅니다. 이거 끝내요. 시간 없어. 자, 성간물질은 크게 5종류로 나눠줄 수 있어요. 수소, 분자가 있어요. 전부 다 수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뭐냐 하면 온도, 적어놨어요. 이게 개념, 온도, 그 다음에 입자 개수,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질량. 자, 이런 게 진짜 정보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온도는 대략 10도 K예요, 10도 K. 10도에서 20도 K 정도예요. 엄청 낮은 거예요. 개수는 뭐냐면 1000개 이상 있어요. 입자가, 수소, 분자가 뭐냐면 큐빅 센치당 손톱에 1000개 이상 있어요. 꽤 많아요. 물론 근데 엄청 희박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부피는 거의 미미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질량은 성간물질의 45%를 차지해요. 수소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흔히 천문학에서 H1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나중에 천문학 책에 들어볼 수 있어요. 수소, 그러니까 기저상태 수소예요. 그라운드 상태, 기저상태 수소. 가장 낮은 에너지 수소 원자입니다. 아톰입니다. 이거는 분자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온도가 얼마냐면 100도 K쯤 돼요. 그래도 엄청 낮은 온도죠. 자, 이거는 한 20개쯤 있어요. 자, 부피도 미미해요. 근데 이거는 질량은 45% 차지해요. 성간물질로서. 그게 다 수소야, 수소. 근데 그게 수소가 분자로 있느냐, 모레쿨라로 있느냐, 아톰으로 있느냐, 그 문제. 뭐? 네? 25%. 질량에. 25 맞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자, 이게 중성수소가 나오는 게 뭐냐면 21cm 전자파를 내잖아요. 스핀업, 스핀다운 해갖고 나타나는 그게 바로 중성수소예요. 이게 우주 매표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가운데는 저온의 중성수소가 있고, 바깥으로 고온의 수소가 있는 거예요. 고온.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온도가 6000도쯤 돼요. 예. 이건 미미하고, 이거는 20% 차지해요. 부피를 20% 차지하고, 질량도 한 20% 차지해요. 우주 공간에. 성간물질로서. 성간물질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가서 항도강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개념을 잡으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H2라고 적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전리된 수소예요. 여러분들 그 성운들 보면, 오리온 성운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이런 영역들입니다. H2는 얼마냐면 이게 8000도나 돼요. 입자 개수는 미미해요. 근데 이게 몇 프로 차지하냐면 30% 차지해요. 아니, 10% 차지해요. 10% 차지하고, 이거는 질량은 미미해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 태양 같으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있어. 코로나가 고온에 희박한 기체예요. 전부 다 전리 상태죠. 고온에 희박한 기체인데, 이거는 뭐냐면 태양 코로나입니다. 거의. 이거는 지금 우주에서, 그러니까 별과 별에서 가장 온도요. 100만도 K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입자는 아주 미미한데 아주 희박해요. 희박하게 입자는 미미한데 뭐냐면 이게 공간의 70%를 차지해요. 부피에. 미미하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성간물질 테이블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주, 별과 별 사이 공간. 그걸 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천문학을 느끼려면. 예. 야. 그래도 큰 덩어리 많이 빠졌는데, 자, 그래도 너무 오래 하면 또 속으로 완전히 약속한 욕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 안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미미해요. 그게 잘 안 밝혀진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쪽 분야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자료마다 조금 다른데, 그러나 이렇게 대충적인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소, 중성 수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가 모여갖고, 저것도 빠졌네, 세 개. 이거 별은 갔다 와서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작성한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해봤더니, 미니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려면 20시간을 들어야 돼요. 한 분야를. 입자 물리학도 한 20시간 들으면 조금 사요. 작년도 지질학을 20시간 했어요. 작년도 지질학 많이 나갔어요. 그 전에 137이 뭐냐면, 그 전전에는 뭘 나갔냐면, 생화학을 한 20시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시간 정도를 해야 그 분야 어느 정도 장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지질학으로 들어가려다가 왜 터닝 했냐면, 지난번에 지질학 잠깐 하다가 별을 핵융합 쭉 벌려놔놓고, 리얼 실적 천문하고 링크를 안 해줬더니 계속 이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천문, 간척 천문하고 링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더 실용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아까 오늘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요. 그런 문제들은 일반인을 위한 천문학책은 거의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그쪽 지식을 빨리 쌓아야 되고, 천문학에 지금, 덩어리가 한 3시간, 4시간만 하면 기본으로 천문학과에서 다루는 큰 덩어리는 다 달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핵융합 5개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연결해갖고, 지금 뭘 못 달했나 하면, 개별 특이한 천체들, 마지막 죽어가는 천체들의 한 5종류의 다른 천체들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고, 간척 천문학에 신뢰를 한 2-3 개 더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간척 천문학하고, 이론 천문학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뉴턴 메커니즘하고가 딱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문학에서 기본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자연과학의 거대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력 방식이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다 푸잖아.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갔다 와서 물론 조금 있는데 간척 천문학하고 조금 더 접목을 해서 덩어리들이 지금 한 30% 강의를 못한 덩어리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